풍수는 말 그대로 바람과 물의 관리이다. 그런데 바람이 사실은 수분인 습기의 이동이어서 바람도 결국에는 물 문제가 되고 만다. 그래서 풍수는 한마디로 물 관리이다. 그리고 풍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명당을 보호할 때 바람과 물로부터의 보호가 제1번이었다. 즉, 이는 명당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즉, 이는 풍화작용과 홍수로부터 명당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야 음택명당에서는 묘지가 물로부터 제대로 보호된다. 추가로 양택명당에서는 거주지가 물로부터 제대로 보호된다. 그리고 명당에 형성된 에너지장을 바람과 물로부터 보호가 제2번이었다. 이는 명당의 에너지장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음택명당에서는 뼈에 보존된 밀입자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에너지장이 자극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으로 동기감응으로 이어진다. 추가로 양택명당에서는 거주자의 생리를 에너지장이 활성화시켜서 거주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에너지장이 인체 생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장은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전기적, 자기적 활동으로 형성된 장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에너지장은 세포의 활동과 신경계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몸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는 세포 재생과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이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결국 현대과학은 인체를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닌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복합체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방법들이 꾸준히 연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풍수의 물 관리는 여기서 끝날까? 당연히 아니다. 하나가 더 있다. 물은 삼투압 기질이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물은 삼투압 기질이 없게 되면 자동으로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있다는 말은 자동으로 삼투압 기질이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삼투압 기질에는 반드시 물의 전하와 반응하는 자유전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물에는 반드시 자유전자가 존재하게 된다. 즉, 습기에는 반드시 자유전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지하실과 같은 장소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때는 자동으로 곰팡이가 살게 된다. 이는 습기가 자유전자라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때 자유전자는 만물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된다. 또한 습기에 포함된 자유전자는 자기의 환원력을 발휘해서 물체의 공유결합을 풀어서 물체를 썩게 만든다. 태양계 아래 모든 물체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그래서 웬만한 모든 물체는 습기에 노출되는 순간 자동으로 공유결합이 풀리면서 썩게 된다. 이 문제는 자동으로 명당으로 향한다. 그래서 시신의 뼈가 묻혀있는 음택명당에서는 절대로 습기가 차서는 안 된다. 이때 음택명당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음택명당에 묻힌 뼈는 자동으로 뼈의 공유결합이 풀리면서 분해되어서 썩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자동으로 동기감응은 물 건너가게 된다. 즉, 음택명당에서 물 관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때 음택명당에서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습기에 든 자유전자는 뼈를 분해해서 썩게 만들고 만다. 그러면 시신의 뼈에 보관된 자유전자는 자동으로 흩어지고 만다. 그러면 이때는 자동으로 후손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전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음택명당에서 습기 관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즉, 음택명당에서 물 관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즉, 음택명당에서 배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는 양택명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양택명당에서도 풍화작용과 홍수로부터 양택을 보호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고 바람과 물로부터 양택명당에 형성된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것이 제2의 원칙이고 습기로부터 양택명당을 보호하는 것이 제3의 원칙이라는 뜻이다. 이때 만일에 양택명당에 습기가 차게 되면 이 습기는 양택명당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건강을 박살내버린다. 이 기전은 거주자의 피부 호흡을 막는 것이다. 습기는 피부에 달라붙어서 거주자의 피부 호흡을 방해하게 된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도 된다. 아니면 본 연구소가 발행한 황제내경이나 전자생리학을 참고해도 된다.
이때 피부 호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피부 호흡은 인체 안에 쌓인 산성 노폐물을 배출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부 호흡이 막히게 되면 곧바로 인체 안에 산성 노폐물이 쌓이면서 자동으로 병이 발병하게 된다. 그래서 통풍이 잘 안 되어서 항상 습기가 차는 지하실에 살게 되면 항상 잔병을 달고 살게 된다. 특히 피부 호흡은 폐 호흡을 돕기 때문에 이때는 폐가 나빠지면서 기침을 달고 살게 된다. 이는 요즘에 뜨고 있는 인테리어 풍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인테리어 풍수에서는 물을 많이 다루는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물 관리가 최우선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습기의 기전은 모른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게 되면 양택명당이건 음택명당이건 간의 핵심은 물 관리인데 이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당연히 산자의 건강이다. 산자는 반드시 건강을 통해서 기흉화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수를 통해서 인간의 기흉화복을 점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를 무식한 고전물리학으로 보게 되면 이는 당연히 미신이고 주술이 된다. 이는 풍수를 개무시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왜 우리는 이런 발전된 시대에 사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등이 거의 유행병이 되었나를 곱씹어보게 한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집을 볼 때 건강을 보는 집의 효용 가치보다는 투기를 보는 교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따진다. 그러고서는 그 대가로 병을 달고 산다. 그러면 풍수를 무시하고 사는 현대 사회에서 풍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는 풍수를 배울 때 달랑 풍수만 배우게 되면 풍수를 무시하고 사는 현대 사회에서 풍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상이 남긴 쓸모도 없는 하나의 유물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어차피 풍수도 건강을 위한 도구이다. 이는 자동으로 풍수를 배울 때 의학도 배우라는 뜻이다. 그러면 풍수에서 의학만 배우면 될까? 당연히 아니다. 한 인간의 건강은 당사자의 체질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간질을 통제하는 비장이 안 좋은 체질은 피부 호흡을 막아버리는 습기는 거의 치명적이다. 피부 호흡은 간질에 정체한 산성 노폐물을 체외로 빼내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성 노폐물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산성 노폐물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야갈칼리성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산성 노폐물을 몸에 쌓이게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 설탕,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그 주된 원인입니다. 산성 노폐물이 쌓이면 몸의 pH 균형이 깨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신체가 과도하게 부담을 받습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 피로, 염증, 심지어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알칼리성 식품 섭취를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산성 노폐물을 줄이고 몸을 균형 있게 관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체질이 뭐냐는 문제로 간다. 체질은 다름 아닌 당사자의 에너지 특성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에너지 특성이 표현된 것이 관상이고 당사자의 에너지 특성이 내재된 것이 사주이다. 즉, 풍수를 실생활에서 제대로 써먹고 활용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풍수, 관상, 사주, 의학을 모두 알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현대사회처럼 풍수를 개무시하는 세상에서 풍수를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풍수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풍수 원리를 응용할 수 있게 된다. 풍수에서 핵심은 인체 에너지 활성화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된다. 이때 제1의 대책이 정기적인 운동이다. 아니면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 제1원칙은 되도록 차를 타지 않고 걷는 것이다. 운동만큼 인체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도구는 어디에도 없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가용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생활 습관이 느려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 또 다른 하나는 음식이다. 이는 자동으로 매운 음식과 발효 음식으로 간다. 이는 사실 같은 말이다. 그 이유는 단수의 지방산에 있다. 우리가 보통 맵다고 하면 그 성분은 고추의 캡사이신을 말하게 되는데 이 캡사이신이 단수의 지방산이다. 그리고 발효는 단수의 지방산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단쇄 지방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내에서 섭취한 식이섬유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같은 단쇄 지방산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유익한 미생물의 증식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장 점막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체내 염증을 조절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관여합니다. 단쇄 지방산은 이렇게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더 자주 챙겨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에는 자동으로 단쇄 지방산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단쇄 지방산의 특징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인체 안에 든 열의 원천인 자유전자를 단쇄 지방산이 수거해서 산소로 중화해준다. 이때 자동으로 땀이 발생한다. 즉, 이때 땀은 캡사이신과 같은 단쇄 지방산이 인체 안에 든 자유전자를 수거해서 물로 중화한 결과물이다. 땀은 물로써 자유전자 두 개를 중화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된다. 그리고 이때 자유전자는 인체 스트레스의 근본이 된다. 즉, 과잉 자유전자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보통은 이런 과잉 자유전자는 산성 물질 형태로 존재한다. 항상 회전하는 자유전자는 홀로 다닐 수가 없으므로 항상 자기를 싣고 다니는 담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자유전자를 싣고 다니는 산성 물질은 과잉되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동시에 스트레스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캡사이신과 같은 매운 음식을 먹고 땀을 흘리게 되면 자동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게 된다. 이 기전은 오직 자유전자를 다루는 양자역학으로만 풀리게 된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하면 고전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이를 미신이며 비과학적이라고 헛소리를 해댄다. 이것이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무식한 민낯이다. 이런 기능을 하는 단쇄 지방산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휘발성이다. 즉, 단쇄 지방산은 공중으로 잘 날아가 버린다. 이는 단쇄 지방산이 자유전자라는 동력원을 수거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된다. 이때 피부가 이용된다. 즉, 단쇄 지방산은 피부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데 이때 단쇄 지방산이 자유전자가 붙은 산성 노폐물을 가지고 체외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단쇄 지방산은 피부 호흡을 대신해 주게 된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단쇄 지방산과 피부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쇄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이 섬유소를 분해하며 생성하는 물질로 주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등이 있습니다. 이 지방산들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균형이 건강할수록 단쇄 지방산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며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는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성 피부 질환,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드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고 단쇄 지방산의 생산이 활성화되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충칭 지역과 같이 습기가 과도해서 피부 호흡이 막히는 지역에서는 자동으로 단쇄 지방산이 들어있는 매운 음식을 거의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야 습기가 막은 피부 호흡을 매운맛의 단쇄 지방산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무식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으로는 풀 수 없는 기전이다. 이는 자동으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발효 음식으로 간다. 이때 발효 음식은 김치를 대표로 해서 술지개미로 만든 주박 장아찌와 같은 장아찌 종류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발효 음식은 간질을 청소해줘서 혈액순환을 돕게 된다. 간질은 혈액순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간질, 즉 우리 몸의 간질 조직이 혈액순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질이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조직으로 인체 내부에서 혈액과 림프를 포함한 액체의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간질이 필수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조직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부종이나 염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간질은 단순히 조직을 채우는 역할을 넘어 몸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는 간질의 산성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피부 호흡이 혈액순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또한 발효는 인체의 대장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자동으로 대장 발효로도 향하게 된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추가로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의 발효 편과 다이어트 편을 참고해도 된다. 그리고 단세 지방산은 원래 피부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래서 대장 발효가 잘 되는 사람은 피부도 좋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대장 발효와 피부 건강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장에서는 음식물이 분해되고 발효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이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은 면역력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튼튼하게 하여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반면 대장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이 늘어나고 염증 물질이 만들어져 피부 트러블이나 아토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대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한 피부는 피부 호흡을 통해서 폐와 연결되므로 대장과 폐는 자동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폐, 피부, 대장은 서로 연결된다. 이는 한의학의 전형적인 테마이다. 물론 이를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으로 보면 자동으로 미신이 되고 만다. 이것이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무식한 민낯이다. 또한 풍수에서 핵심은 물이므로 인간이 사는 환경에서는 습기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는 자동으로 발효가 만든 단세 지방산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그래서 지금처럼 풍수를 개무시하고 사는 시대에서는 발효 음식과 매운 음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는 자동으로 대장 발효의 중요성도 말해준다. 또한 현대는 스트레스 천국이다. 여기에 풍수의 물 관리를 무시해서 습기에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스트레스는 추가된다. 스트레스의 핵심은 산성 노폐물로 대표되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산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성 물질은 음식, 음료, 대기 오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과도한 산성 물질은 체내 pH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분이 높은 음식과 탄산음료는 대사 과정에서 산성을 증가시키며 피로와 면역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 안의 산도를 낮추기 위해 알칼리성 식품,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의 pH 균형을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즉, 스트레스는 산성 물질이 만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름의 장마철에 습기가 많게 되면 피부 호흡이 막히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된다. 이것이 습기와 불쾌지수가 연결되는 이유가 된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습기와 불쾌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쾌지수란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와 불편함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기온이 높아지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도 상승합니다. 특히 여름철, 습기가 많은 날씨는 땀이 증발하지 않아 체온 조절을 방해해 더 큰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쾌지수가 80을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간 내 환기를 자주 시키고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통해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쾌적한 환경 관리가 더운 날씨에서도 건강과 기분을 지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불쾌지수는 스트레스의 다른 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이는 자동으로 스트레스 천국인 현재 시대에 왜 지독하게 매운 불닭볶음면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지 말해준다. 이 문제는 오직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전자생리학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처럼 풍수를 개무시하고 사는 세상에서는 자동으로 매운 음식과 발효 음식, 그리고 대장 발효는 목숨과 똑같게 된다. 발효 문제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의 발효편을 보면 된다. 그래서 요즘처럼 풍수를 개무시하고 사는 세상에서는 특히 습기 관리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습기에 대한 자연적인 대처법은 여름의 땀을 최대한 많이 흘리는 것이다. 그러면 습기로 인해서 몸 안에 쌓였던 산성 노폐물은 간단히 해결된다. 이때 땀은 물인데 물이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전자를 보유한 산성 물질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땀을 흘린다는 말은 자동으로 땀 외에 산성 물질인 산성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뜻도 된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땀이 중화한 자유전자와 땀이 배출한 산성 노폐물에 붙은 자유전자는 인체를 가동하는 에너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름에 땀을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흘리게 되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이때는 인삼이나 황기가 들어간 삼계탕과 같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기력을 보충해줘야 한다. 아니면 탈진해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혹시라도 탈진 증세가 보이면 땀을 막기 위해서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된다. 또한 육식을 해도 에너지는 보충된다. 사실 땀을 이용하는 자연치유법을 3년에서 4년 정도 계속하게 되면 지병의 대부분은 깨끗이 낫게 된다. 이는 병의 근원인 과잉 자유전자가 땀으로 해소되므로 아주 자연스러운 기전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연치유 기법이다. 그래서 현대는 풍수를 무시하고 살지만 그래도 풍수를 최대한 고려해야만 된다. 요즘에 보면 인기가 폭발한 최악의 풍수를 보게 된다. 이는 다름 아닌 초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다. 이는 아예 에너지장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거주지에 형성된 에너지장은 인체의 생리를 활성화해서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추가로 습기 문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강이나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뷰를 선호한다. 이 두 조건을 합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한 초고층의 치명적 단점과 과도한 습기의 치명적 단점을 모두 끌어안게 된다. 이는 사실 풍수로 따지고 보면 최악 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이다. 이는 삶에 철학이 없는 상업적 논리에 완벽하게 휘둘린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풍수의 원리와 연결해보자. 명당에서 에너지장이 형성되는 것이 좋은 이유 중에서 하나는 대기의 에너지가 모여서 정체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장이 인체 생리를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산소도 모인다는 뜻이 된다. 산소가 공기 중에 떠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에 존재하는 자유전자라는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행기가 공중에 떠있기 위해서는 자유전자가 공급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와 똑같다. 즉, 우리가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는 자유전자에 빌붙어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자유전자가 없다면 산소도 자동으로 없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장이 형성되었다는 말은 자동으로 그만큼 자유전자를 보유한 대기가 많이 모였다는 뜻이 되고, 동시에 공기 중에 자유전자에 빌붙은 산소도 많이 모였다는 뜻이 된다. 인체는 혈액으로 살아가는데 혈액이 인체에서 중요한 이유는 산소를 운반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안 좋은 이유 중에서 하나는 바로 산소 부족이다. 이는 에너지장의 부족이 만들어낸 것이다. 즉, 초고층 아파트의 대기가 정체하면서 에너지장이 만들어질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의 땅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에너지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산소의 밀도는 희박해진다. 이에 최대 피해자는 비행할 때 항상 높이 떠 있는 항공기 승무원들이다. 이들은 특히 암에 엄청나게 취약하다. 암은 산성 환경에서 발생한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암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특정 환경에서 빠르게 자라나는 특성을 가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은 산성화된 환경, 특히 간질이라고 불리는 세포 사이의 조직 공간에서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대사하는 방식 때문인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주로 발효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이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축적됩니다. 이 산성 환경은 암세포 증식을 더욱 촉진하고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암 조직의 산성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암 치료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내 환경을 더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성 환경이란 말은 강알칼리인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초고층에 살면 살수록 산소는 더욱더 부족해진다. 풍수를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이를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해서라고 말한다. 그러고서는 이 기전을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 기전은 아주 간단하다. 땅은 중력이라는 에너지를 보유한다. 그래서 땅은 자동으로 자기의 중력을 이용해서 공중에 떠 있는 자유전자를 끌어당긴다. 그러면 자동으로 땅에 가까울수록 자유전자의 체류량은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유전자에 빌붙어서 공중에 떠 있는 산소의 양도 더불어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땅의 기운이 만들어내는 건강의 기전이다. 이는 결국에 강알칼리인 산소의 문제이다. 아파트에서 화분에 식물을 키워보면 아파트 높이가 10층만 넘어가면 화분에 든 식물이 잘 안 큰다. 그 이유는 식물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파트는 5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그래서 명당의 조건에서는 식물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 그래서 명당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당연히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고층에 거주지를 두지는 않는다. 고층 아파트의 건강 문제는 논문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 이런 내용을 주간동아 2025년 2월 7일자 기사를 참고해보자. 이와 관련해 2010년 일본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임상검사 의학회 발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구진이 아파트 등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19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층에 살수록 유산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층과 2층 주거자 중 유산 경험자 비율은 8.9%, 3층에서 5층은 9.2%, 6층에서 9층은 17.8%, 10층 이상은 21.4%였다. 한국에서 발표된 아파트 주거층 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보면 아파트 16층 이상 높이에서 사는 사람이 5층 이하 거주자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2배 이상 많다는 내용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로 유아나 노년층, 중년 여성이 피로가 지속된다. 속이 울렁거리거나 현기증이 나타난다. 오한이 든다. 복통이 잦다. 눈이 따갑다. 코가 시큰거린다. 손이 저린다 등등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외에도 고층 거주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 시점에서 AI를 통해서 초고층 건물 거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고층 주거는 도시화와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건강 면에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층 거주자들은 낮은 층에 비해 야외 활동 감소로 운동 부족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둘째, 고도에 따라 나타나는 공기압 변화와 미세먼지 농도 차이는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층 주거에서의 긴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과 제한된 사회적 교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 적절한 환기, 이웃과의 교류를 늘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초고층 생활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올바른 관리와 주의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층 거주는 좋은 전망 확보, 사생활 보장, 낮은 소음도, 통제된 출입구에 의한 낮은 범죄율 등 여러 장점을 갖는다. 반면 지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층 거주자들이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일종의 결핍 증세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이 주간동아 기사에서 보듯이 고층 아파트는 건강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 5층 이상이 되면 건강 문제가 2배로 껑충 뛴다. 여기에서 언급은 없지만 이는 산소 부족이 핵심이다. 물론 이 주간동아 기사는 고전물리학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서 이에 대한 확실한 기전은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사례를 보기로 들어서 해악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는 바람 때문에 창문의 크기가 너무 작다. 심지어는 아예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습기 문제에 직격탄을 날린다. 을지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오장균 교수는 주상복합과 같은 고층 아파트는 환기 문제로 인해
벽지 같은 곳에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천식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다고 설명한다. 이를 풍수와 한의학으로 풀게 되면 이는 최악의 풍수 조건이 되면서 동시에 최악의 거주 조건이 된다. 이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정작 자기의 목숨은 내팽개친 경우이다. 이는 통풍이 안 되어서 습기가 많은 지하실에 사는 경우와 똑같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장균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나라 고층 아파트의 대표격인 I사와 S사에 현재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내장재나 마감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망권 외에 다른 건강적인 요소가 있는지 문의해봤지만 모두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전화를 돌리기에만 급급했다고 한다. 또 기술팀이나 연구팀과 힘들게 통화가 돼도 담당자 한 명이 출장을 갔다는 이유와 자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자재를 사용하는지 알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 죽어가는 당사자는 해당 고층 아파트 거주자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년층에게 이런 고층 아파트 거주지는 치명적이다. 이래도 풍수가 비과학적이고 미신이고 주술일까? 물론 돈에 환장한 작자들에게는 풍수가 비과학적이고 미신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풍수는 최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이 그 기반이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풍수는 사실 바람과 물의 관리로 물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명당은 물리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에너지장이 유지되게 바람과 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고 이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음택 명당에서도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양택 명당에서도 물 관리가 중요하고 습기가 차면 거주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풍수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활용하려면 의학과 체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건강을 위해선 운동과 매운 음식, 발효 음식이 좋은 방법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단세지 방산과 캡사이신은 땀을 통해 자유전자를 중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재미있는 관계가 있다. 발효 음식은 단세지 방산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간질을 청소하고 혈액순환도 돕는다. 현대 사회에서 습기 관리가 무시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났고 매운 음식과 발효 음식이 중요해진 이유를 설명한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몸속에 산성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력을 보충하려면 인삼 같은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 풍수를 무시하면 건강에 해롭고 초고층 아파트 선호 같은 트렌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한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건 산소 부족 때문에 좋지 않은데 이는 에너지장 부족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다. 특히 고층에서 생활하는 항공기 승무원들이 더 건강에 취약하고 산소 부족이 암 같은 질병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아파트 높이가 10층을 넘으면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 5층 이하가 건강에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고층 아파트에 살면 건강 문제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하고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연구가 많다고 한다. 실내 공기질도 나쁘고 곰팡이 같은 문제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련 업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